근데 이제 요 부분은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낙연 개들이 외부에서 창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건 이준석 신당보다 더 환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단체인데 창당 준비를 위해서 예비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세력을 모으는 모양인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과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낙연이가 밖에서 부르는 거야. 부르는데 얘들이 내 40명 모아서 나갈 거야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4명 말고는 공이 하나 빠진 거야. 연락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전화를 해도 지들끼리도.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세력을 좀 규합해가지고 네. 진짜 나 단수공천 안 해줄 거야? 라고 협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서 힘든데 이미 끈떨어진 옛날 보스가 지지율도 3%도 안 나오는 보스가 야 내가 밖에다가 이거 상 차려놨으니까 니네들 나와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뭐 지금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캠프 소속의 뭐 김효은 전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박병석 모색과 대안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현역 의원은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낙연도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놓고 부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야, 내년 4월까지 니네들 배지 좀 쓰자야. 옛날 보스 방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대장동 특검이면 바로 증인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서 나를 좀 지켜줘라고 SOS를 치는 거예요, 낙연이가. 근데 안 간다는 거지, 지금 얘들은. 얘네들은 어떻게든 당에 12월 달까지 남아있으면서, 혁신을 저지하고 어떻게든, 거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공천 지역을 지키는 게 최상이에요. 결국 얘들 나중에 공천에 다 들어온다니까 이래놓고. 지켜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네. 공천룰을 최대한 발목을 잡아가지고 경선을 붙어봐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신인이니까 아무리 가산점을 떼줘도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지. 컷오프 안 당하고. 컷오프 안 당하고 목적인 거지. 컷오프를 당해도 내가 그래도 전 의원인데 나 탈당은 안 할 거야. 다음번엔 주겠지 뭐 라든지 다음번 행정부에 어디 장관 자리라도 하나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있어야 퇴직금이라도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나가고 낙연계에 합류하거나 이준석계 합류해서 국짐 가서 떨어지잖아요? 정치생명 끝인 거지. 근데 이게 비슷해 보여.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야, 지금 낙연계 따라 나가면, 호남 쪽으로 나가면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는 계산빨이 된다 그러면 나가죠. 그것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5%가 안 나오는데, 네. 호남에서도 5%가 안 나와, 이낙연은. 그 윤재관 최준생님이 볼 때 이거 네. 친이낙연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관심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별로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을 것 같고. 전혀 상관이 없다. 네, 대세에 지장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도 1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진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진짜 의리 있는 우리 초록 야채들이 좀 따라 나가주면 좋겠어요, 제발. 나가겠어요? 어차피 12월 되면 누군가는 나가요. 안 나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공천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이면 나갈 놈들은 나갑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30명까지 25에서 30명 정도는 된다고 해요. 지금 바뀐 공천으로 나갔을 때 나는 가망 없다라는 거 이미 통박 계산하고 있는 의원들이 한 30명은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 수박들 이리와 내가 다 거두어줄게 하는 게 나는 네 밑으로는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명이 지금 조직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제일 의리 없는 상민이는 내가 니들이랑 같이 놀 군번이야. 내가 몇 선인데 그러면서 나 이미 국짐당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국짐당 간다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연락 안 해. 내가 국짐을 간다는데. 그럼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국짐에서 오지 말라던데 또. 응? 천하람 이러는 사람들은 천하람 입장에서는 지금 쓸데없이 자리 하나 주는데. 양양자 이상민이 오는 게 빅텐트라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다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천하람은 이상민이 국회오면 진짜 수박 인증이다.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안 그렇죠. 갈 수가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이 있는데 양양자가 그래서 주말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1시간 동안 네. 썰을 풉디다. 낮 시간이었는데. 없어. 근데 썰이 씨 있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택시 기사님이 그걸 보림을 안 줄이고 40분 동안은 내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3지대 당으로 해갖고 자기는 40대 이후 사람들한테 새로운 제3의 전성기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자영업자나 힘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경력을 살려갖고 뭔가 전산 쪽으로 일할 수 있게끔 법과 이거를 탁 준비하고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계시냐고 하니까 금태섭하고 국짐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합당은 전제하지 않고 교류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삼지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낙연이는 만들면 좋고 혹시라도 수박 애들이 따라 나가면 더 좋고의 입장인 건데 문제는 이제 수박들이 지금 계속해서 토론회를 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연동제를 고수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다는 거지. 네, 원칙과 상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다고 진단했고요. 포퓰리스트 정당이다, 개딸 빠시즘 당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지인애한테 투표를 해줄 사람을 이렇게 까내리면서 표를 받겠다는 게 미친 짓거리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지도부한테 연동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지금 그 재관등이랑 얘기를 했지만 사실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180석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연동형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연동형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연동형을 하면서 위성정당도 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용해인 신당이나 이런 쪽하고 제휴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국짐은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35석을 더 가져가든 말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갖고 대여섯 석을 차지하든 말든 민주당은 기존에 있는 지역구 의석만 딱 가져가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 왜 그래야 되냐고. 거기에 대놓고 지금 앞선에다 이탄희 의원을 세우고 있어요.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선거 인생 걸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이탄희 의원 개인적으로 자기가 걸고 하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솔직히 1년 전만 해도 누가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면 받아줬어요? 수백 개가 이탄희를 받아줬습니까? 국짐이 받아줬어요? 조중동이 받아줬어요. 이탄희 의원도 진짜 왕따 당하면서 뭔 얘기, 좀 똘똘한 얘기 한번 할 때마다 욕만 그렇게 처먹던 의원이거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동형에 이게 꽂혀가지고. 진짜 꽂혔어. 한 1년 반 동안 연동형을 그냥 시종일관 하고 있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기회가 생긴다는 거야. 몰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는 이해하겠지만 이탄희가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들어줘야 되는 거야? 민주당이 들어줘야 돼? 아니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건 그러면 전체 당이 다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 국짐은 안 한다잖아. 민주당만? 왜? 국짐을 위성정당 해갖고 30석 이상 찾아가겠다는 거야. 지역구 120석에 35석을 해가겠다는 거야. 최소. 그래서 다수당이 되겠다는 거야. 그대로 물론 우리가 지역구에서 국짐이 120석을 할 일도 없고 우리가 120석밖에 못할 이유도 없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그림을 세워놓고 지네들은
그 위성정당을 통해 갖고 최소한 20석 이상을 민주당보다 더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 주장에 국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박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박이 언제 민주당한테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재건들님. 네.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양쪽이 좀 팽팽합니다. 이게 현재 지도부 안에서도 좀 네. 예, 갈리는 것 같고요. 현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최소한 이번만큼은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 전쟁이잖아. 이번만큼은 병립형으로 가서 지역구 150석에 비례대표 35에서 185석을 하고 무소속이나 그 주변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 200석을 탄핵이 가능한 수치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병립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무슨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전쟁에서 도덕이 어딨어. 이걸 해갖고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국민들이 다 뭐라고 한다 그러는데, 전체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든가, 전체 위성정당 없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왜 민주당만 갖고 이거를 손해보라고 수박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되냐고, 수박이 하는 말을. 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해인 의원이 지금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 제안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좀 민주당 내 반응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아직 그 얘기를 우리가 당내에서 할 수는 없지. 예. 큰 강에서 또 바다에서 같이 만날 사람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또 뭐 좋다고 평가하면 또 자매정당이라고 또 얘기하고 나쁘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같이 함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람이고 협력해야 될 사람인데 벌써 디스하냐, 당을 달리다고 디스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권 민주당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한테 병립형을 아예 하지 말고 연동제를 하면서 일체 제3세력하고 제휴를 하지 말라는 약속을 해라라고 대표한테 강요를 하고 있다고. 당대표 후보로 선거에 지라는 얘기를 약속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데 나와 있는 사람이 조기숙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까고. 그랬죠. 예. 이재명 까든 조기숙이가 지금 저기 나와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다는 거지. 저 사람은 사실상 우리 진영 안에 있는 우리 진영 안에서 활약하는 여기 전용욱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진영이 맞나요? 아닌데 우리 진영인 척 하고 나오니까 문제지. 그러면 어디 가도 우리 진영 패널로 나와요, 조기숙이가. 참여정부 출신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 10년간에 일관되게 우리에 대한 그 맹목적인 비난만 하던 분이기 때문에 최진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개딸과 친명 조직을 해체하고 숙청해야 된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지지자들 아니 그게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무슨 뭐 개딸 등록을 받았어, 명단을 받았어. 저 사람들이 나도 개딸이고 송작경도 개딸이에요. 내가 딸이야? 딸이야, 우리 딸이야. 우리도 다 딸이야 지금. 그래서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는 과감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병립형 갑니다라고 지도부에서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치면 제3세대 세력들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몇몇 조치들을 우리가 해주고 우리는 관여 안 했다라고 빠지면 돼요. 여기에 관련된 정답을 주신 분이 저는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라고 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주말에 본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만일 병립형으로 간다면 이번 선거에서 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지만 연동형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못하는 제3세력 당, 이게 용해인하고 하든 거기 앉은 거라고 변희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됐든지 간에,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타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나는 정답이라고 본다니까. 반윤연대죠. 그렇죠. 네. 진정한 반윤연대를 통해가지고, 이른바 어차피 마찬가지야. 진짜 2만 찍을 숫골 이찍들은요. 비례대표 해도
제3지대 안 찍어요. 절대 안 절대 안 찍어요. 네. 거기에서 받아올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른바 중도라고 불린 뭔가 지금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덜 믿어왔던 사람들의 표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 표를 받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성정당보다 제3지대에 민주당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3의 진보적 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당을 굳이 합당하자고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최강욱 의원 의원직 날리는 이따위 짓거리를 해서는 안 돼. 제2의 열린우리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고 하더라도 그걸 민주당에 굳이 끌어들여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잘못된 신화들, 잘못된 이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당과 정당이 연합하고 지향점이 같으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연합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성정당이고 그 사람들하고 새로운 정당이 만드는 사람하고 협력하는 것 그 자체가 야합처럼 느껴지는 건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시더라도 유럽의 정당 역사를 보시더라도 모두가 다 선거 이후에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는 거야. 왜 국짐이 민주당이랑 대화를 안 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당 연합은 우리가 권유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방향인 거지 그것을 위성정당으로 치부해서 무조건 나쁜 것으로 하는 것도 제가 좀 잘못된 편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지대 당이 생기게 된다면 그 당의 국시 1번은 그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당하고도 정책연합은 해도 합당은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단 쟤 뽑아주고 난 다음에 도로 합쳐지면 도루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국진당은 그거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당이 나온다면 진보적 정당에서 그 정당에서 1순위로 말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민주당이든 국짐이 됐든 절대 그 당이랑 합당 안 합니다. 우리는 단독적인 정치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고 국회 안에서도 그 다당제에 의한 초석을 깔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한 정당들이 앞으로 원내 교섭단체 안에서 또는 뭐 법사위 같은 데서 흔히 양쪽이 부딪히면 제3지대 당에서 뭐 이거를 해주게끔 돼 있는 법안 처리 과정에 또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3당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그렇죠. 예전에 그 정의당이 인기 있었던 게 뭔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민주당이 큰 당이니까 많이 못 움직여도 정의당이 좀 빨리 앞서 나가는 그런 법안들이나 이런 걸 하면 그 민주당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좀 진보가 됐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당이 지금은 없으니까 뭐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을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됩니다. 병립형을 하든 연동형을 하든 결론은 민주당이 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어느 쪽을 해도 욕을 할 거예요. 병립형을 하게 되면 내부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거고 뭐 약속 안 지켰다 그걸로 갈 거고 연동형을 하게 되면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저쪽이랑 합의 봐줬다고 뭐라고 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욕은 먹겠지만 양쪽 어차피 욕 먹어. 그럼 어차피 욕 먹을 결정을 내릴 거면 유리한 결정. 당에 유리할 수 있는 선거에 유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병립형으로 간다고 해도 제3지대당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죠. 기회는 줄겠죠. 네. 기회는 줄어서 의석수는 줄겠지만 용해인 의원이 어찌됐거나 출마 안 하겠어요? 비례대표를 출마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 당에서 네. 비례대표 하면서 결국 지역구 안 하고 더 늘려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제3지대당은 생겨. 하지만 이준석 당은 안 생겨요. 그럼 오히려 이준석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어제 생겨. 보니까 절대 안 대구에서 생겨.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왜. 그 둘이 어차피 선거 나눠갈 거기 때문에
어슴푸레한 위성정당 따위는 어느 쪽에서도 시대를 안 하고 네. 진검승부를 하게 돼 있어. 즉 용해인과 나머지 쓰레기들, 정의당 찌끄레기부터 이 쓰레기들이 진검승부를 하게 돼 있고 원래 연동제를 했다 그러면 한 30석 놓고 해야 될 싸움을 그렇죠. 한 10석 놓고 하는 뭐 요 정도의 규모로 전장이 좁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전장이 좁아짐으로써 거기에 출전하려고 하는 놈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어느 쪽이 돼도 영예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은 최소 지금의 정의당보다는 높은 위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